자, 우리나라에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신종 마약 물질이 프랑스발 국제 우편에서 발견됐다고요? 예, 이게 아마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게 아마 합성 마약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신종 합성 마약 2개가 이제 프랑스에서 들어온 국제 우편물에서 이제 분말 형태로 이제 발견이 돼서 그거를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합성 마약이다 이렇게 확인을 한 건데요. 성분이 메스칼린이라고 하는 거의 유사체인데 이게 아주 강력한 환각 성분을 갖고 있고요. 이게 선인장에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나왔고. 그래서 선인장?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당국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신종 합성 마약이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전 세계에서 또 이번에 최초로 또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보고가 될 테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이 합성 마약을 이제 규제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신종 마약으로 이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천연 성분에서 뽑아가지고 하도 많이 이 합성을 합니다.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환각성은 더 높아집니다. 대단히 위험하죠. 예전 마약은 이에 비하면 좀 순진했달까요? 거의 입국자, 화물 안에 숨겨오다가 발견이 됐는데,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금은 국제 우편물에서 발견되는 게 절반 가까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약 검거 그러면은 그 마약 탐지견과 그 화물을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데요. 최근 2년 동안의 그 밀수 경로별 마약 단속 현황을 보니까 국제 우편으로 들어오는 비중이 49%나 됩니다. 그러니까 입국자를 통해서 또는 화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요. 우편물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전체 마약류 적발의 80% 이상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천공항 세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관세청 적발 마약이 787kg이나 되는데 이 중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적발된 것이 637kg에 달한다. 이렇게 보면은 인천공항이 개항 때부터 지금까지 마약 적발의 아주 상징처럼 돼버린 상황입니다. 네, 마약 관련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무슨 항만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비중은 현저히 낮아졌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적발 비중이 높아진 국제 우편 적발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기간 중에 크게 늘었었죠. 그러다가 요즘에는 다시 전통 기법이랄까요? 그런 걸로 돌아가는 추세라죠. 예, 그 팬데믹 때는 사람이 움직이질 못하는, 거래가 거의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외 직구라는 게 이제 굉장히 보편화될 정도. 그러니까 결국 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이제 이런 마약 같은 것까지 다 운송을 하고, 그러니까 전달하고 이런 과정이 됐었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국제 우편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좀 들어왔었는데. 약처럼 위장을 하겠어요. 예.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결국 이제 인편을 통해서 이렇게 국내에 마약이 들어오는 상황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행객들에게 손에 들려서 오는 이런 식의 인편을 통한 그런 마약 수입도 상당히 좀 밀수입도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이제 정 의원께서도 이제 인천공항이 상당히 혁혁한 성과를 좀 내고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인천 세관에서도 수화물을 엑스레이를 하거나 정보 분석을 통해서 특히 여행자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인편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중에 굉장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또 영화 드라마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거기서는 마약 조직원이나 조폭들이 마약을 들여오는 걸로 나오지만 요즘에는 보통 사람들도 많이 한다죠?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이 최근에 좀 많이 좀 그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좀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좀 많다. 새로 늘어나는 수요 중에 젊은 층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20, 30대. 특히 20, 30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여행을 좀 굉장히 좀 그 이상 연령대에 비해서는 자주 또 쉽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유흥시설 같은 데 갈 일도 참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그런 유혹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맛을 보고 국내에서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몰래 숨겨 들어온,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앞서 말씀하신 그런 대규모 조직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이 많은 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역시 양에 관계없이 이거는 위법이니까요. 적발되면 큰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되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주머니에 무심코 넣어다가 적발되면 이게 큰 범죄입니다. 그러면 정치인의 딸도 그러다가 큰 코 한번 다쳤었죠.
자,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12년 전 영화입니다. 제가 벌써 12년 전에 이 영화를 봤네요.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마약 운반범의 누명을 쓰고 멀리 그 빠삐용 감옥이 있었던 데까지 가서 갇혔던 가정주부의 실화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 영화처럼 짐 하나 옮겨주면 큰 돈을 주겠다는 유혹 지금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공짜 여행,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속여 공항에서 일어나는 마약 심부름 범죄. 짐을 대신 옮기는 것만으로도 나도 모르는 사이 마약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특별한 캐리어 카트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카트를 이용하는 순간에 모르는 물건을 함부로 운반하면 마약 사범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이 돈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잘못하면 신세 망칩니다. 해외에서 마약 재료, 원재료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만들어 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된 신부 소재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그런 얘기인데 실제 사건이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40대 도미니카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인데 이제 A 씨가 베트남에서 원재료를 수입을 해와서 이거를 자기가 국내에서 이제 여기 영등포구라고 하는데 주거지가 거기에서 직접 화학 제품들을 섞어서 자기가 마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든 그 마약이 임시 마약류로 형태되어 있는 액체 형태로 된 러쉬라는 그런 마약류인데요. 이걸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유통까지 좀 한 거죠. 그러다 이제 적발이 된 상황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마약 자체를 가져오면 탐지견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적발될 여지가 좀 높은데 원재료를 가져오면 사실 만들기 전에는 이게 마이지 아니지 분간하기 좀 어려운 거죠. 모르죠, 그게 뭔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악용을 한 사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사람이 만든 게 4,000회, 이 러쉬라는 이 마약을 4,000회를 투입할 수 있는 양이었다 하고요. 4,000명이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거죠. 한 번씩 맞는다고 쳐도 금액만 해도 한 3,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수법이 이거 이제 마약 아니다고 당연히 했을 거고 이거 엄청 저렴해요. 그다음에 약국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싸게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홍보도 되게 열심히 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속아서 이걸 이제 러쉬라는 이 마약을 직접 이제 맞은 사람들도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남 길거리에서 학생들한테 나눠준 것도 마약입니다. 그게 네. 이게 무슨 정신 번쩍 드는 약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신종 마약에 국제적인 마약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는데도 마약 수사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 한다고요? 네, 이거는 정치권에도 책임이 상당히 큰데요. 최근에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 독재를 철퇴를 치겠다 내지는 그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검찰 특수비를 전부 이제 잘라냅니다. 그러면서 검찰 특수비가 투명하지 않다라는 그 명분을 댔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유탄을 맞느냐면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다 보니까는 그 마약 유통에 대한 수사, 특히 국제적인 공조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치명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그 마약 운송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첩보원에 대한 특활비도 필요하고 또 잠복 경찰에 대한 특수활동비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에도 보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마약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으니까 이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상금을 털어서 지금 그 마약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검찰이라든지 경우에는 검거 가능성이 높은 마약 수사에만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는 네. 겁니다. 근데 마약 수사라는 것이 검거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도 그렇지만 검거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달겨들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개진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일부 검사 같은 경우는 마약 수사는 해야 되는데 특수활동비가 안 나오니까 사비를 털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정치권이 지금 어떤 우를 범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상황에서 정치적인 동기로 특수활동비를 잘라내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지금 야기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정말 우픈 현실입니다. 네, 웃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요. 그때 생각 없이 잘라냈던 의원들 자녀에게도 마약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수사비 부족은
외국과의 마약 합동 수사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제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통하는 경우에 외국으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점 타격을 하기 위한 국제 공조도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수사 담당자들이 또 외국을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체류비만 나오고 그럼 체류비만 나오면은 거기 가서 활동하고 사람 만나고 먹고 이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런 정말 황당한 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기획 수사는 아예 꿈도 못 꾸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팀이 좌절감에 더해서 위기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현실입니다. 자, 다음은 금괴밀수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금괴밀수에도 이곳저곳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습니다. 수상한 흙덩어리 벨트를 차고 들어온 사람들을 적발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게 금괴였죠? 예. 이거 사진이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사진을 보면요. 저게 어떻게 금괴, 우리가 금괴라는 게 흔히 말하는 골드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게 무슨 골드바야라는 생각이 언뜻 드실 겁니다. 이게 이제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저렇게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찰흙 덩어리인 거예요. 예, 예. 이렇게까지 금괴를 밀수를 하는 뭐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좀 금값이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폭등하는 뭐 그런 영향이 저거 분명히 있을 보면 겁니다. 애들 갖고 노는 예, 찰흙 덩어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찰흙 형태로 이 금괴를 가공을 해서 홍콩에서 사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서 이제 파는 이런 이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가 됐는데 그걸 또 관세 환급까지 받는데요. 네, 왜냐하면 일본은 소비세 10%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나올 때 환급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무려 한 2년여 동안 74억 원 상당의 금괴를 이렇게 밀반송을 해서 한 7억 원 정도의 이제 부당이익을 갈취한 이런 이제 일당들이 검거가 됐습니다. 자, 저도 처음에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딱딱한 금괴를 어떻게 찰흙으로 만드나? 찰흙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금괴로는 돌릴 수 있나? 자,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일단 홍콩에 가서 금을 삽니다. 홍콩은 면세가 되기 때문에 금값이 당연히 싸죠, 우리보다. 그래서 거기서 금을 이제 금괴, 골드바를 산 다음에 그걸 이제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거를 화학약품으로 해서 찰흙처럼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화학약품을 넣으면 찰흙으로 변하는군요. 예, 그런 것처럼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아무래도 뭐 무게가 한번 더 올라가겠습니다만 일부. 하지만 그게 이제 물렁물렁하니까 몸에 이렇게 휴대하기가 되게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복대 형태로 그거를 찰흙처럼 만든 골드바를 복대처럼 허리에 차고 이제 속이기 쉽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 그 메탈 같은 거는 다 그 검색기에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 화학 처리를 한 거니까 잘 걸리지도 않고 아마 복대에 차고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상해 보였기 때문에 아마 유관상으로 아마 적발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자기 친지나 또는 동창, 뭐 가족들을 통해서 일본으로 좀 여행 가는 척하면서 비용을 대주면서 일본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팔고 소비세 환급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저런 사람들이 또 다른 모르는 분에게 이거 찰흙 벨트인데 몸에 좋으니까 검색대 통과해 주시면 $100 드릴게요. 큰일 납니다.